네, 우리가 예전에는 그 코트에서 뛰시는 모습 지면을 통해서나 TV 화면을 통해서만 뵀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참 좋네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배구 선수를 네. 모신다고 해서 좀 키가 작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 안심은 좀 되네요. 네. 생각보다 키 크시지 않으시네요. 제일 네. 작았죠. 선수 네. 생활할 때 제가 네. 어느 무대에 나가나 가장 작은 선수였었죠. 165. 160 정확하게는 3.5. 아, 3.5. 네. 그럼 한 165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네. 근데 일반인이라면 사실은 그 지금 조혜정 선수 나이 때 그 연령대에서는 적은 키 아니잖아요. 절대 그럼요. 아니죠. 그렇죠. 예.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좀 뒤쪽 아니셨어요, 번호? 초등학교 처음 시작할 때는 키가 네. 커서 배구를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중학교 오. 오면서부터 멈추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러나 이뤄낸 배구계에서 만들어낸 성과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조혜정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키워드는 극복입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1953년 부산 출생으로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구를 처음 접한 조혜정 선수. 예. 그러나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잘하지 않는 이 키 때문에 네. 고등학교 진학과 실업팀 입단, 심지어는 월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에 발탁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야,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나 네. 그때마다 특유의 승부욕과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네, 네. 무려 60cm에 달하는 서전트 점프와 예. 정확한 타이밍 공격을 성공. 1973년 제1회 월드컵 여자 배구 대회에서 MVP. 우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와, 정말. 네, 이게 또 끝이 아니죠. 네. 뿐만 아니라 세계 배구 세상 초유의 184연승. 예. 이게 가능한가요? 와, 신화를 쓴 최강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인이십니다. 네,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대단해요. 정말 그랬었네요. 이제 그렇죠? 알고 네. 있었어요. 본인 이야기인데도 대단하시죠. 네. 근데 저는 나는 작은 새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키높이 구두를 신으셨나. 대단한 점프였어요, 진짜. 네, 점프 그게. 실력만으로. 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말 극복하고 나니까 네. 나는 작은 새, 뭐 다 사랑해 주시지만 작은 키에도 네. 그 극복하기 전까지 당한 서러움은 중학교 갈 때는 키가 커서 갔는데 고등학교 갈 때는 스카우트에서 제외돼갖고 제외되고. 찌꺼기들만 이야. 모여서 갔고 뭐 대표 선수도 마찬가지였었고 국내용이다 키가 작아서 안 된다 그래서 태우상 타고도 뭐 탈락돼서 그 서러움 당했고 그러니까요. 그냥 늘 무슨 뭐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모양 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예. 결국은 어느 날 드디어 날기 시작한 작은 새. 이거 누가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몬트리올 멋져요. 올림픽 때요. 네. 이제 기자단석에서 외국인 기자단석에서 플라잉 리더버드라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는 작은 새 이렇게 해서 네, 돌아오니까 신문에 제가 그런 이야. 별명이 있더라고요. 기분 좋으셨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전부터 한국에서는 제 별명이 굴뚝새였어요. 그래요? 네. 오. 제가 좀 까맣고 예. 작았기 때문에 작아요, 굴뚝새. 예. 굴뚝에서 막 다니는데 네. 굴뚝새였는데 외국 사람들 볼 때는 멋있는 플라잉 리더버드라고. 바뀐 별명이 더 마음에 드시죠? 아이, 그럼요. 아니, 굴뚝새도 근데 이쁘죠. 귀여워요, 굴뚝새는. 네. 네, 좋아요 둘 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하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택시를 네, 타면 택시비를 네. 우선 안 받으셨으니까요. 다 공짜예요. 예. 더군다나 이 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제 열기가 뜨거웠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때는 여자 배구가 그 열기에 인해서 장충체육관에 들어가면은 예. 천장이 뿌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차가운 그러니까 날에 들어가서 있으면. 인기 뭐 사람들의 모습 입김 예, 때문에. 입김도 그 함성과. 함성과 그런 네. 것 때문에 그래서 꽉꽉 차 있었던 야 복도까지 꽉 차 있었던 생각이 나죠. 인기가 그래서 많이 있다는 걸 실감했죠, 뭐. 예.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뭐 국력이나 뭐 네. 체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네. 구기 종목에서 사실 메달 건다는 건 꿈도 못 꿨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국민 소득이 600불, 800불 하던 그거밖에 안 시대에 됐어요. 운동을 그게 했기 76 때문에 년이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그때만 해도 장마철에는 옷을 말려 입어야 되는데 말릴 데가 없어서 보일러실에다 말렸어요. 아. 세탁기를 여자 배구가 인기 있으면서 여자 배구 때문에 세탁기가 들어올 정도로 아하. 예, 뭐 모든 환경이 열악한 데서 네. 소득도
낮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모두가 이렇게 잘 살아보자는 막 한들이 폭발하는 저희들부터도 그랬고요. 네. 신분 상승도 해야겠고 네. 뭔가 잘 살아보자는 그렇죠. 그런 폭발음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레슬링 모든 종목에서 그렇게 막 들려왔던 그래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태능 선수들이. 막상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실감이 나셨어요? 절대 안 났어요. 그래서 딱 샤워를 하고 시상대에 올라가기 전에 락카에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시합을 해야 돼. 그럼 이길지 질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건 견딜 수 없다 해서 변경자 선수가 옆에 있었는데 경자야 너 한번 나 좀 때려봐라. 나 이거 꿈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락카에서 변경자 선수가 제 목을 끌어안으면서 언니 이제는 우리가 정말 메달 땄으니까 언니 편안해도 돼, 언니 웃어도 돼 하면서 다시 엉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나지요. 네. 눈물이 왜 안 나요? 지금도 그때 얘기하시면서 네.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지금 소름이 네, 이렇게 소름이 30년이 지나고. 듣고 있는 저도 소름이 돋는데 네. 그때 이 동독과의 예선전에서 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런 뭐 네. 비화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 한 점이면 경기가 끝나는 13대 군가하는 정도의 경기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공이 딱 떨어졌는데 그게 끝나는 경기를 선심이 네. 2인인데 아웃으로 들어줬어요. 라인의 인이었어요? 예. 안쪽에 떨어진 공이에요? 예. 그때는 비디오 판도 안 하죠? 없었어요. 그런 없었을 거. 때니까. 없었어요. 아웃이랬는데 뭐. 예, 아웃이. 예.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 분인지? 그러니까 그 캐나다 심판? 분. 캐나다 분. 예. 아유, 캐나다 만세.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는 판정이 아니었나? 그분 아니면은 뭐 4년을 또 기다려 봐야 되잖아요. 딸지 말지도 모르고. 4년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요. 네. 와. 그리고 동독과의 시합도 그때 역전승. 예. 그다음에 3, 4회전에서 붙은 게 이제 헝가리. 헝가리. 예. 그때도 역전승이죠. 예. 근데 저는 올림픽 때마다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몬트리올 올림픽 예선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뇌출혈이 생겼어요. 다리 근육에요. 저는. 예, 그 뇌출혈이 생겨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캐나다 의사가 너 시합 못 한다. 이제 당연히 본선 못하죠. 남았는데 네. 4강 올라가도 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얼음 찜질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 그때 막내가 백명선 선수가 이렇게 앉아서 저를 간호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명선이한테 누워서 물어봐서 명선아 너는 연금 받으면 뭐 할 건데 했더니 자기가 6남매의 장녀래요. 저런. 그래서 동생들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얼음 찜질 팩을 던져버렸어요. 가자 숙소로.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어요. 그리고 시합을 뛰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예. 작전 타임 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작전 타임 때요. 스낵님은 뭐 특별한 말씀을 못 하실 정도로 긴장을 했어요. 근데 그 작전 타임에는 상대에 대한 작전보다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생을 해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하자. 그게 가장 작전이었어요. 의지를 이렇게 불태워주는.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몬트리올 올림픽 가기 전에는 하루에 한 11시간 훈련을 하고 뭐 네. 이랬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19살에 고등학생. 때 국가대표 선수가 됐고요. 그래서 큰 대회 나간 게 처음 언제셨어요? 큰 데 나왔던 게 뮌헨 올림픽이었어요. 아, 몬트리올 전에? 72년도. 예.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시네요. 예, 뭐 다 기억에 남는 대회가 뭐냐고 물으면 몬트리올 올림픽이라고 할 것 같은데. 동메달을 네네네. 땄으니까. 예, 잊을 수 없는 대회는 역시 몬트리올 올림픽이고요. 예.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뮌헨 올림픽이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때 뮌헨 올림픽에 아랍 게릴라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예. 저 대단히 근데 비극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벌어졌어요. 선수들이 다 죽었는데 예. 우리 바로 숙소 앞에 이스라엘 선수들이 숙소였어요. 아이고 저런.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꽃다발이 그 숙소 앞에 이렇게 죽은 네, 다음에 네. 있을 때 그 섬찟함 같은 네. 것도 처음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잊을 수 없는 건 북한 선수들을 처음 만나게 됐던 거죠. 예. 어떠셨어요? 그때는 북한 선수들이 북한 여자 배구가 세계 3위권의 정상급이었어요. 경제력도 북한이 뭐 네, 예, 맞았고 그리고 괜찮았고. 7.4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한 직후라서 그런지 네, 네. 우리한테 참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랬어요? 숙소에도 놀러 오고. 예. 선수들이요? 예. 오히려. 예. 수다도 떨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뭐 인삼치약 뭐 이런 걸 쓴다는 얘기를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때는 뮌헨 올림픽 갈 때 한복을 다 해 입고 왔는데 네. 막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보고 기생들이라고 놀리더라고요. 예. 한복을 그렇게 입었다. 근데 돌아서서 숙소에서는 너희들 그 고무신, 흰 고무신을 어떻게 해서 신느냐고 묻더라고요. 예쁘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복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고무신을 신는다 그랬더니 그냥 우리는 그럼 너희들은 하니까 자기네들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결혼식 때만 흰 고무신 색깔 한번 있는 걸 신어본다. 신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그만큼 가까웠어요. 친언니 같더라고요. 그래요? 가까이서 무섭지 보니까. 않았어요, 북한 선수들? 그때는 안 무서웠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도요? 근데 무섭진 않았는데 남이 눈이 있는 곳으로만 가면 무서워져요. 아, 예. 그러면서 뭐 옷 같은 걸 보면서도 이거 우리 거보다 나쁘잖아. 막 의도적으로 사람이 있는 데 가서는 그랬어요. 그래놓고 예. 저녁에는 다 친언니 같은데. 참 가슴 아파요, 그죠? 예. 늘 교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합치면은 니네가 대단하죠. 3등이고 4등인데 우리가 합치면은 야, 1등도 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재밌게 나눴어요. 예. 북한이랑 경기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경기할 때는요, 19살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시간차 공격을 주로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 시간차 공격을 세타가 탁 교묘하게 노마크 찬스로 쫙 만들어주면은 네. 뭐 블로킹이 없으니까 그 코트에 맘 놓고 때려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해갖고 다리가 휘청해서 그거를 아웃을 때리게 실수를 하게 돼. 그 아이고, 정도로 저런. 긴장을 했어요. 북한하고 시합 치면은 한국 가는 비행기를 못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북한이 훨씬 더 예. 기량이 뛰어날 기량이 때였죠. 뛰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지. 네. 저는 돌아서서는 오히려 그 대회 끝난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세계 무대가 높다고만 하는데 가능성이 있구나. 북한 다음에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렵거나 뭐 서운하거나 이렇지를 않았어요. 예. 제대로 상대 실력을 간파를 하셨군요. 네. 오히려 가능성을 본. 예,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분위기상 북한한테 졌으니까 예. 니네 나가지도 말고 쇼핑도 하지 말고 근신. 예, 근신. 뭐. 자숙해라. 그 다음에 북한 팀을 다시 만났던 건 언제예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테헤란 아시안 게임 네. 때 만났는데요. 네네. 그때는 북한이 늘 세계 3위권의 정상이었기 때문에 네. 이 기세 분명히 여자 배구가 이길 거니까 북한이 예. 남한한테 이 기세를 몰고 전 종목을 다 남한한테 이길 것이다라고 하고. 그거 상당히 자신감 있었네요. 예, 그죠? 그리고 또 유게스 여사가 그때 서거 하셨을 때라서요. 8.15 저격 사건 예, 때문에. 선수촌에서 저희들이 연결식 우리끼리 저런. 하면서 그랬었는데 예. 그 분위기로 가지고 북한 응원단들, 선수단들이 전부 배구장에 다 모였어요. 예. 그랬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이겼어요. 네. 우와. 네.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세계 3위권에 진입을 하게 되고 예. 그때 이제 시합을 하면서 막 저 얼굴 앞에다 대고 해적이 잡아라 막 그래요. 그래서 대놓고. 예, 그래서 어머 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예. 막 그렇게 해서 두려워했던 기억도 나요.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예, 북한 선수들. 네. 한국이 잡아가지고 공격 들어오면 야 굴뚝새 어디 갔어? 굴뚝새. 굴뚝새 살펴. 근데 예. 여하튼 그 백명선 선수라고 그러셨나요? 예. 마지 정말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예. 동생들 돌봐야 된다. 네. 나 메달 따서 연금 받아야 돼 언니. 그래 내가 나갈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체력적인 열세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네. 한국 선수들이. 예. 그런데 이제 동메달을 따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런 마음.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 네. 예, 하면은 된다. 그게 우리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딱 보기에도 이제 뭐 배구 선수로서 절대 큰 키 아니세요. 네. 근데 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키가 커서였다고요. 네. 예. 예. 초등학교 때 배구팀이 학교가 창단을 하면서 네. 키가 큰 선수 그리고 두 번째는 달리기를 해서 빠른 선수. 빠르셨군요.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선수를 뽑았죠. 요즘처럼 과학적이지는 못했지만 운동에는 좀 소질이 있으셨어요? 이 고무줄 뛰기 얼마나 잘했는지 맞아요. 반 대표였어요 항상. 저도 그러니까 그거는 하체가 잘하는데. 좋으시니까 이게 점프도 네. 가능하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스카우트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예.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예. 키가 작아서 고등학교는 못 쓸 수 있는 선수, 못 써먹는. 근데 당시 고등학교 학생일 때 네. 국가대표에 뽑히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선수들이 스카우트 대회에서 제외된 선수들이 서울 숭이역으로 오게 됐어요. 부산 여중에서.
오니까 서울이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듣던 서울이.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오니까는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예, 아, 예. 더 큰 무대에서 한번 내가 잘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추위 속에서 찬물에 빨래해가면서 운동화 빨아가면서 그때는 선배들 빨래까지도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가면서 다 해- 운동을 해줘야지, 해서 아 우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 선수도 되는 거고. 네. 그때 최연 쓰셨어요? 몇 살 때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야. 19살 방콕 때. 아시안 게임 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예.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지만 또 실업팀에 들어가는 게 힘드셨다면서요. 그거 왜 안 예. 뽑으셨을까요? 실업팀에는 들어갈 때는 네.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는 팀을 선택을 최고의 해서 팀을. 갔습니다. 네. 예, 아. 갔는데 문제는 거기서도 제가 시합을 하면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예. 그런데 대표 선수에서 탈락된 제외가.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그때 받은 상처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진짜 저보다도 그렇겠는데요. 어머니가 한 분이셨잖아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근데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더 크더라고요. 예. 대표 선수 탈락되고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위로도 하고 예. 좀 믿고 기다려지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분명히 이거는 어떤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난 다시 내 할 실력으로 거니까, 분명히 예. 국가대표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시더라고요. 그게 키가 작아서 네.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 또 그것도 다시 극복을 할 수 있었죠. 네. 그 전국 대회에서도 MVP를 타셨는데 예. 국가대표에서 예. 탈락을 예.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뮌헨 올림픽을 하면서 감독 선생님이 저를 늘 봐왔던 감독 선생님이셔서 그 선생님이 다시 저를 재발탁을 해서 기회를 주신 예. 거네요. 이후 다시 국가대표가 되셨고. 예, 되고 베스트 6 안에 들어가서 네. 시합을 뛸 후보 선수가 아닌 후보가 아닌. 예. 시합을 뛸 수 스타팅 있는 멤버가 기회를 됐고. 예, 주신 거죠. 73년 제1회 월드컵 배구 대회. 뮌헨 해서? 올림픽 때부터 했었고 그랬고 73년도는 그때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MVP 뽑히신 거죠. 73년도 예, 예. 그랬죠. 예. 요건 이제 뭐 거의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 상을 받으신 건데. 그때 뭘 잘했다고 받으신 거예요? 저도 뭐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고요. 네. 상을 받고 왔는데 공항에를 딱 왔는데 막 카메라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예.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냥. 그래서 최우수 선수라는 게 이렇게 잘 대단한 각광받는 거구나. 거구나, 네.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는 이제 저한테 대한 인터뷰 요청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정말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어떤 집에 새방을 살았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 놓는 자리도 없고 좁아서 예, 공간이 좁고 또 너무 옹색하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 주인집 방을 빌려서 안방을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진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데 보면 우리 사진이 아니고 주인집 남의- 가족 사진이 다른 이렇게 가족이. 다 나와서 그때는 이제 어릴 때 내가 정말 돈을 벌면 이런 집을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예. 생각을 하면서도 살았어요. 새빵살이 소녀. 예. 이게 나는 작은 새가 되다. 정말 아. 그때 단 트로피 이런 걸 놓을 자리가 없었어요. 예.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죠. 뭐 그때 70년대. 그 실력을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도 알아봐서 여자 배구 사상 또 최초의 국외 진출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여행 자유화도 안 돼 있었고. 네. 그리고 두렵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럼 비행기 표 외국-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었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탈리아 하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보고 싶었고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는 프로화된 스포츠 배구는 어떻게 운영을 할까가 저는 그러니까 처음 새로 시작하는 것 이런 데 대한 호기심 많은 호기심이나 소녀네요, 정말. 너무 그걸 재밌어해요. 네. 그래서 접해보고 싶었어요. 그 예. 두 가지가. 근데 이탈리아에 가서 예. 선수 겸 코치로 생활을 하신 거죠. 네네. 한 가지만 하기도 사실 힘든데 근데 둘 다 코치 어떻게 다 생활이 어려운 하셨어요? 게 언어가 안 되니까 가리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선수 생활은 괜찮더라고요. 언어가 안 공허 돼도. 뭐 예. 봐도 말 되니까. 안 해도. 네, 근데 가리키는 게 좀 어려워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치로서는. 근데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거기 가서? 갔는데요. 이태리 선수들이 저를 생각하는 첫인상이 더 재밌었던 게 자기는 한국에서 뭐 유명한 배우 선수가 네, 온다. 제우스상도 받고 이래서 네, 네. 올림픽 메달 따고 이래서 대단한 선수가 올 줄 알았는데 비행기 내렸는데 조그만 선수가 꾀재재하게 내려서 자기네는 속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한국에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온 선수니까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탈리아 팀이
팀의 경우에는 12개 팀 중에서 2개 팀이 항상 떨어져서 2부로요. 근데 2부에 떨어지는 2부로? 팀의 한 팀이었는데 네네. 이제 4등으로 마무리가 됐죠. 우와.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돼서 네. 매년 그 팀의 한국 선수를 받았어요. 야 정말 선배가 길 잘 닦아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맞아요. 문제가 그거 중요해요. 네, 한국 선수들 좋아했어요. 네. 그 후에 이제 배구 선수들 많이 갔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선수들 중에 한 명 또 김호철 감독이 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가수 양희은 씨가 저랑 또 친한 친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네. 같이 이제 재밌게 지냈는데 어느 팀에서 김호철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데 통역을 양희은 씨가 해줬어요. 영어를 잘하니까요. 아. 예,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 이런 걸 양희은 씨가 다 준비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호철 씨하고 연결을 했죠. 네. 그래서 김호철 씨도 좋다 그래서 첫 발을 내딛게 만든 게 이제 저하고 양희은 씨였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호철 감독님이 이탈리아에서 생활하실 때 네. 1등 공신도 바로 그분이고요. 네. 또 조혜정 선생님과 막역한 동무 사이인 양희은 씨를 저희가 직접 만나고 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저는 라디오 프로 진행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늘 초대 손님으로 나오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르는 작은 새 조혜정 선수가 뭐 70년대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그 화제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나이도 뭐 연배가 비슷하고 나보다 하나 어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일하고 추석 때고 뭐 그래도 집에를 못 가더라고요. 그 숙소를 그냥 지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제가 현대 그 숙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금세 가까워졌어요. 동년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진로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태리의 그 프로팀으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더 애틋하게 이렇게 사연을 주고받게 됐죠. 제가 이제 어쨌든 그때 금지도 많이 당하고 그러던 시절이고 자기가 초청장을 내주면 아마도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해볼까? 그러니까 저는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또 누구한테 이렇게 뭘 부탁하는 성질도 아니어서 그런데 그렇게 딱딱 순서대로 뭔가가 맞아 떨어지고 제가 여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출국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근데 그것이 아주 진짜 제 30대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운명을 바꿔놓게 될지 몰랐죠. 진짜. 완전히 막 그 외국을 나가서 많은 걸 보면서 소위 보고 듣는 것 이상의 공부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남편도 완전히 만났고. 제 생각하는 각도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제일 큰 계기였죠. 우리가 20년 후에 다시 오자. 해서 다시 저희 부부가 조혜정 씨와 그 딸을 초청해서 같이 가가지고 앙코나에서 있었지만 그 라고라는 도시에 그 조혜정 씨 후배가 있어요. 부부가 다 배구 선수예요. 김호철 선수 다음 후발대로 계속 오게 돼가지고 그 거기서 아주 활동하고 있는 그 댁으로 가서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명장. 꿀맛 같은 그런 여행을 했었죠. 2000년에. 2001년. 2000년. 네. 너무 좋았어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뭔가 옛날에 그 여러 가지가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아니 어차피 이제 계약서를 뭐 이제 작성을 하고 대리를 맡아달라고 조혜정 선수가 이제 김호철 선수를 추천해가지고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영어라고 조금 한다고 그 계약서를 제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태리 말로 통하는 건 조혜정 선수가 하고 또 영어로 더 들어가야 될 얘기는 제가 하고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대리 사인하고 이제 김호철 선수가 오게 된 거죠. 두 분이 네. 많이 도와주시네요. 그래서 이태리라는 나라에 배구 신화가 열리게 된 거예요. 전설 같은 신화가. 김호철 선수가 그렇게 가면서 이태리에도 배구 붐이 일고 뭐 승리라는 걸 맛을 보게 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의 각광이 대단했었죠. 혜정아, 우리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자. 그리고 언제 한번 되면 또 그 밀라노 근처에 있는 그 레고니 그쪽 도시에 경자씨 보러 가자. 그리고 너희 아이들 승승장구하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아, 양현 씨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희연이가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 몰랐어요. 아이고 근데 많은 스타들이 뭐 인터뷰에 나오죠 양현 씨 프로에. 근데 특별히 두 분이 가까우신 게 무슨? 근데 희연이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신은 너무 이렇게 곱게 자란 사람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정이 간대요. 아. 그래서 친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양희은 씨께서 먼저 네, 친해지고 예, 전화번호를 싶다고.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판을 주겠대. 그래서 나 양현 씨 판 다 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때 양현 씨께 그 당시에는 예, 그렇죠. 그랬더니 네. 판매되지 않는 걸 주겠다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와, 친하게 됐어요. 정말 친해지고 이야. 싶다. 근데 정말 추석에 어. 전화가 왔어요. 이야. 근데 이게 뭐 형제간에도 이러기 어렵죠. 이렇게. 예. 20년 만에. 그러니까 조혜정 씨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렸죠. 20년 예. 만에 다시 우리 한번 여행 가자 그거를. 예, 잊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근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시고 예, 초청을 해주신 저를 거네요. 비행기표를 준비해줬어요. 어떠셨어요? 아, 이탈리아 정말 가보시니까. 예, 너무 좋은데다가 네. 이렇게 기억해주는 양현 씨란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했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사소한 그냥 말 한마디도 다 기억하고. 예, 약속을 지키려고 지키는. 저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20년 있다 또 가세요. 그럴까요? 네. 예, 아니 20년 되어 와서 이번에 제가 네. 초청을 하고 싶은데요. 정말 한 번 스치듯 만나고 헤어지는 게 보통 우리네 인연인데 네. 거의 뭐 30여 년이 넘는 시간 이렇게 우정을 지켜오신 두 분 참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아마 네. 가장 큰 보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에 몇 가지를 좀 보태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중한 보물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나는 작은 새. 조혜정 선생님의 보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물은요. 네.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뭘까요? 자, 이거는 그 말로만 듣던 메달이네요. 이 소중한 메달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까 이야. 감격스럽습니다. 와, 다시 옛날 생각나실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안 보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의외예요? 왜요? 그러니까요. 너무 절절하게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저는 때만 나면 꺼내서 보고 옛날 생각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메달에 보니까 뭐라고 좀 써여 있네요. 뭐 올림픽 올림픽? 몬트리올 1976 이렇게 써 예, 있네요. 1976년도. 이 메달 보여달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만져보자. 예, 뭐 그렇기도 한데 이 메달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아 가슴 속에 예, 가슴 속을 보여드릴 수 있는 뭐 메달 없지요. 보는 거나 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쭉 뭐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또 얼마나 큰 좌절을 딛고 이 메달을 목에 거셨을까. 그리고 그 뒤에는 아까 언뜻 들으니까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예, 몬트리올 올림픽 끝나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예. 어머니가 응원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집이 신촌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작은 분식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태릉 선수촌까지 그때는 오려면은 교통편이 나빠가지고 신촌에 매일 태릉 가기가 인삼을 다려서 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그게 중독이 되나 봐요.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전만큼 매일 그렇게 인삼을 다려. 그때는 뭐 냉장고라든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호병이라든지 그렇게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됐죠. 예,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매일 인삼을 다려오고 그랬었는데 아마 올림픽 끝난 다음에 긴장이 풀어지셨나 봐요. 어머니께서요. 혈압으로 그러셨겠네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배구 한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셨어요? 절대 아니었죠. 저희들 절대 때만 아니었어요? 해도요. 여자가 운동한다는 거는 깡패나 한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네. 학교 끝나면은 그 교문 앞에 기다렸다 저를 데리고 갔어요. 못하게. 말라고. 예, 하지 말라. 그럴 정도였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엄마가 더 좋아하셨죠. 네. 왜냐하면 그 여름에 그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면은 물수건 네, 이렇게 네, 물 네. 적혀갖고 머리에다 뜨거우니까 딱 하고는 네. 딱 앉아서 이제 아, 예, 구경하시는 거죠.
뭐 조혜정 선수의 좌절이 어머니의 좌절이었고 예, 예, 그 극복 과정도 같이 예, 즐거워서. 하셨던 분이라 예. 사실은 이 메달은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오자마자. 예. 다시 한번 어머님께도 감사드리고 아주 소중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보물이었고요. 네. 다음 보물을 또 한번 보도록 자, 할까요? 다음 보물은 메달을 딴 뒤에 어. 얻은 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세요? 자, 두 번째 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어렵게 메달을 따신 후의 보물은 여기 있습니다. 사진이 한 장 아. 들어있는데요. 외국 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그래요? 같은데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 사진 속에 지금 누가 조혜정 선수죠? 가죽 자켓 아, 입은 뭐. 가장 작은 근데 뭐 대단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야, 멋지시네요. 이때 나이가 26. 야. 그 이탈리아 가서 예, 이탈리아 선수 감독 시절 하실 때. 예, 제가 아. 이제 저 밑에 있었던 코치죠. 네, 네, 네. 예,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올 때 이제 작별 인사는 그때의 모습을 담은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시절이 담겨 있는데 아까 메달은 뭐 잘 쳐다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사진은 이 자주 사진은 보세요? 아니요, 메달을 자주 보고 싶은 건 아니,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고, 예. 뭐 사진도 그렇고 메달도 그렇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보게 되니까 그때 감정을 다시 되살아나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소중하죠. 불러주셨어요. 예. 예. 근데 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이태리 시절이. 예, 이 사진 그래서 보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려고 해요. 네, 얼마 동안은 못 갔지만. 네. 근데 선수들이 잘 따라줬어요. 사실 말이 안 통해서 힘이 드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저는 사실 영어도 못했고 이태리 말도 못했는데 어떻게 네. 그렇게 선수들하고 이렇게 뭔가 통할 수 있었는지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뭐 부모에 대한 고민을 다 저한테 털어놨어요. 네? 근데 저는 또 말도 안 통하는 걸 또 얘기를 해주고 우리나라 풍습도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네, 뭐 어떻게 그랬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서로 모르는데 예. 통했다. 네, 통했어요. 통했다고 예. 믿고 싶은 게 아닐까? 아니요, 정말로. 예. 언니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리고 그 애들한테 깜짝 놀라는 게 너 얘하고 사귀지야 뭐 어떻게 알았느냐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 알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도 외국 나가 살아봐서 하는데 예. 꼭 단어를 알아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요. 이게 운동 외에 좀 이렇게 네. 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싸 주셨기 때문에 그럼요, 선수들이 그럼요. 더 많이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선수들 집에를 자주 좀 갔고요. 아, 네, 다니면서 가족같이 가족처럼, 가족처럼. 언니처럼. 예. 우리하고 좀 정서적으로 비슷한 면도 있잖아요. 이태리 사람들. 좀 다혈질이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 네. 정이 많고. 네. 예. 그래서 아마 향수병을 좀 이기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너무 친절하고 남자분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예. 무뚝뚝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예. 이야.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휴가 때 네. 그때는 성남 가는 버스를 타면은 그 노동 일을 하는 분들이 막걸리를 한 막걸리. 잔씩들 해서 버스 안에 가면 그 냄새가 냄새? 땀 냄새가 막 머리가 아픈데 일부러 그 버스를 탔어요. 저런. 그 냄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야. 무뚝뚝한 한국 남자들과 그 냄새. 그 냄새가 이탈리아 가서 조혜정 선수 활동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호철 감독도 가시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배구 발전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머지않아 여자 배구도 분명히 세계 정상에 갈 거라는 이거를 확신을 아마 가진 확신을 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나중에 다 지도자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럴 때는 여자도 분명히 세계 정상에 갈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김호철 씨 같은 정상급 지도자가 예. 이제 여자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배구 발전의 씨앗을 가서 예. 뿌려놓으신 셈이에요. 네. 예. 오늘 나는 작은 새 조혜정 선수의 보물들을 소중한 보물들 잘 봤습니다.